Patricia和Stal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은 헤일리예요.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은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 풀고 가볼까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땡땡이 있다 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이름입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문법에서는 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는 이름, 이름은 뭐라고요? 명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도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이고요. 자, 동물이나 식물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물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장소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장소를 부르고 그 장소에서 만나기도 하죠. 자, 생각이나 감정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헤일리, 선생님 이름이에요. 정아, 민준, 두식 같은 이런 사람의 이름 명사이고요.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독수리 같은 동물의 이름도 명사입니다. 사과, 나무, 꽃, 식물이죠. 자전거나 책상, 우리가 메고 다니는 가방은 사물의 이름. 학교, 제주도, 서울, 대한민국 이런 장소에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명사다. 자, 사랑, 질투, 슬픔, 감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명사, 아름다운, 희망, 건강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명사면 명사의 종류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셀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셀 수 있는 명사도 종류가 많아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자,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통 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통 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a boy. 자, 소년이에요. 소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명사예요. teacher, 선생님. cat, 고양이에요. flower, 꽃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집합명사예요. 집합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집합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집합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class, 반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에 친구들이 20명 있을 수도 있고 25명이 있을 수도 있고 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반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 자체는 집합명사입니다.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룬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team, family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셀 수 있는 명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단수와 복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자,
단수는 한 개일 때 그것을 단수라고 하고요. 복수는 두 개보다 많을 때, 두 개 이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복수 명사라고 해요. 자, 그림과 함께 살펴볼게요. This is a cute puppy, right? 자, 여기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자, 몇 마리인가요? One puppy, one dog. 자, 여기에 한 마리죠. 그렇기 때문에 a dog. 한 마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단수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How many do we have? One puppy, two puppies, and three puppies. Three dogs. 자, 세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두 명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수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하나일 때는 단수, 두 개보다 많을 때는 복수.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으니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셀 수 없는 명사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 첫 번째는 추상명사예요. 추상이라는 말이 또 너무 어렵죠. 추상이라는 뜻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love, 사랑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사이긴 한데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 명사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같은 이유로 beauty, 아름다움이에요. hope, 희망, friendship, 우정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명사입니다. 물질명사는 어떤 것들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료가 되는 것들은 크기가 바뀌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bread, 빵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큰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 큰 빵도 빵이고 작은 조각의 빵도 빵이죠.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세야 하는지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bread는 물질 명사, 이러한 것들 물질 명사라고 하고 어떻게 세야 하는지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water, 물이에요. 물도 한강의 물도 물이고 큰 통의 물도 물이고 컵에 담긴 물도 물이죠. 어떻게 세야 할까요? 아세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water도 물질 명사이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hair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 선생님, 머리카락 셀 수 있지 않아요? 전 셀 수 있는데요? 그럼 물론 머리카락 하나씩 보이기도 하고 셀 수도 있죠. 하지만 머리카락,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아마 모든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hair도 물질 명사에 들어가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요. 자, sugar, 설탕이나 air, 공기도 같은 이유로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 물질 명사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추상명사, 물질명사 그 다음으로 할 것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라는 뜻은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orea, 한국입니다. 이 전 세계에 한국은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한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Korea는 고유명사이고 하나밖에 없어서 셀 필요가 없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뉴욕, 도시 이름이죠. 뉴욕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셀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민규,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는 민규라는 친구가 2명이나 있는데 그럼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민규라는 이름, 즉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도 셀 수 없는 고유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Mount Everest, 에버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의 이름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이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3가지 배웠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는 추상명사, 기준이 애매해서 셀 수 없는 물질명사, 그리고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서 셀 필요가 없는 고유명사, 이렇게 3가지를 배웠는데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만큼 너무너무 특별해서 우리가 특별한 규칙을 부여했어요. 우리 1강에서 언어는 규칙, 약속, 문법은 약속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약속 우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고유명사 반드시 우리 대문자로 시작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 K로 Korea 이렇게 적고요. 선생님 이름도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H로 Haley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지켜줘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도 갑자기 문장 중간에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이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문법에서는 명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2가지로 나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보통 명사와 여러 개가 있는 집합명사.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1개일 때는 단수명사, 2개보다 많을 때는 복수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상명사와 기준이 딱 애매한 물질명사, 이 세상에 1개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있고 고유명사는 너무 특별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여기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Bye bye. See you next time.